사람들은 제 발소리를 두려워합니다. 평양의 어두운 복도를 울리는 또각또각 이 구둣발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종말의 소리죠. 제 이름은 김철민 국가보위성 7국 반동사상색 출과 소속 1급 지도원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그림자였습니다. 권력의 피라미드를 떠받치는 수많은 그림자 중 하나였죠. 우리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보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습니다. 독재 체제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유지되는지 궁금하십니까? 바로 저희 같은 그림자들이 인민들의 영혼에 침묵을 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거대한 피라미드에는 균열이 생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 붉은 궁전의 가장 깊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체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다면 이 이야기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늦가을 평양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당시 우리는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선전에 취해 있었지만 물밑의 공기는 달랐어요. 최고 존엄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권력은 이양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 낡은 것들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정리가 바로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저는 노동당 본청사 지하 3층 제 사무실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 지도원 지금 즉시 대상을 확보하시오. 대상 우리는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번호 혹은 대상 오늘 처리해야 할 일감일 뿐이었죠. 제 사무실 벽에는 거대한 평양시 지도와 함께 보이지 않는 권력의 피라미드 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물론 태양이 계셨죠. 그리고 그 밑으로 당 조직 지도부, 선전선동부, 그리고 우리 보위성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거미줄. 우리는 그 피라미드에 충실한 독거미였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검은색 볼가 승용차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차창 밖으로 붉은 궁전금 수산 기념 궁전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거대한 궁전은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북한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저희는 그 침묵을 먹고 자랐으니까요. 차는 평양 중심가를 벗어나 대동강변의 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중앙당 간부들과 그 가족들이 사는 곳이었죠.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그 안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권력의 피라미드에서 중간층이 가장 위태로운 법이거든요. 위에서는 찍어 누르고 아래에서는 치고 올라오려 하니까요. 오늘의 대상은 인민경제대학의 박승진 교수였습니다. 제목은 이색사상 전파 및 땅 유일, 영도체제 비방. 쉽게 말해 술자리에서 우리도 중국처럼 개혁 개방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즉시 상부에 보고했죠. 조용한 아파트 복도를 걷는 발소리. 우리는 2명, 저와 후배인 리 지도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새벽 2시 문이 열리자 박 교수는 이미 모든 걸 체념한 표정으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옷 바람이었지만 안경은 쓰고 있더군요. 올 것이 왔군.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경멸했습니다. 당이 은혜로 교수가 되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왜 쓸데없는 말로 자신과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가? 이것이 제가 배운 피라미드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박승진 동무당의 부름입니다. 제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리 지도원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쏟고 서랍을 열어 젖혔죠. 박 교수는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연민이었죠. 그 순간 저는 불쾌했습니다. 감히 대상이 나를 동정하다니. 리 지도원이 서재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도 없는 평범한 상자였죠. 이건 뭡니까? 동무? 리 지도원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교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건 안 된다. 리 지도원이 편지 한 통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너무 춥습니다. 하지만 곧 봄이 오겠지요. 여기 아이들은 그것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그의 아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물론 보위부의 검열을 통과한 아무 내용도 없는 편지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편지를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반동의 흔적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 리 지도원이 편지를 찢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돼. 박 교수가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책만 읽던 늙은 교수가 짐승처럼 소리치며 리 지도원에게 매달렸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내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란 말이오. 리 지도원이 교수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교수가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리 지도원은 찢어진 편지를 바닥에 뱉었습니다. 가자, 이 반동 새끼야. 그들은 교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그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곧 봄이 오겠지요. 저는 그 편지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대신 수감 번호로 불리다가 결국엔 그 번호마저 사라집니다. 그들은 사라진 이름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우는 것이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찢어진 편지 조각이 제 손바닥을 불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박 교수가 끌려가고 일주일 뒤 권력의 이양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동지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평양은 거대한 울음바다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 보위성 내부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피 냄새였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 전 하늘을 가리는 구름들을 걷어내는 대숙청이 시작된 겁니다. 장성택, 리영호 거물들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은 저에게도 튀었습니다. 박 교수 사건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들이 과거 장성택 라인의 자금책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저는 반역자의 가족을 신문하고도 그 연관 관계를 보고하지 않은 직무태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실은 제가 늘 대상들을 앉히던 곳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그 자리에 앉았죠. 김철민 동무 박승진의 집에서 무엇을 봤나? 보고서대로 편지 몇 장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의 장. 동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거짓말. 그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이 필요했으니까요. 피라미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은 바로 저희 같은 그림자들입니다. 쓸모를 다하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 그것이 그림자의 정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체제를 지키는 개가 아니라 언제든 잡아먹힐 수 있는 돼지였구나. 박 교수가 저를 보던 그 연민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알았던 겁니다. 나와 그의 운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저를 혁명화 교육 좌천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강도의 광산이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광산으로 가는 열차는 중간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 열차는 종착역이 없는 열차입니다. 저는 사라진 이름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저를 이송하던 날 새벽 저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감시하던 요원 하나의 목을 꺾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저는 도의성 지도원이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지하 통로와 비밀 경로를 알고 있었죠. 권력을 감시하던 저의 지식이 이제는 권력으로부터 도망치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던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걸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탈북하는 주민들이 건넜다는 압록강보다 좁았지만 경비는 더 삼엄했죠. 하지만 저는 경비였습니다. 그들의 교대 시간, 감시탑의 사각지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12월의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지만 어둠은 저의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쪽으로 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수개월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피라미드의 구조, 보이성의 작동 방식, 제가 직접 처리했던 사라진 이름들의 목록, 박 교수, 그리고 그의 아들 이야기까지.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작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저는 이곳에서 남겨진 자가 되어 사라진 자들을 기록합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을 듣고 제가 알던 사실과 대조하며 그 거대한 피라미드가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 교수님의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나 중국을 떠돌다 저처럼 남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를 만날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림자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 만나야겠지요. 그리고 이 기록을 전해줘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아들의 편지를 지키려다 돌아가셨다고. 그 찢어진 편지 조각, 곧 봄이 오겠지요라는 그 한마디, 그것이 제가 이곳에 살아남아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입니다. 저는 한때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그림자를 세상에 고발하는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붉은 궁전의 침묵은 반드시 깨져야 하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